네, 리뷰에서 먼저 19쪽에서 질문할 거 번호 불러주세요. 118번이랑 그 다음에 추가할 거 없으면 20쪽은요. 121번이랑 자, 그 다음에 추가할 거 없으면 넘어가서 21쪽은요. 여기 괜찮아? 132랑 133 이렇게 네 문제 나오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풀어보고 정리한 다음에 연속진도 나갑시다. 118번부터. 자, 함수 fx는 지금 두 가지 형태로 정의가 되는데 x가 유리수일 때는 그 정의역 x 값을 제곱한 값을 함수 값으로 가시라 그랬고, 자, x가 무리수일 때는 x의 세제곱 값을 그대로 함수 값으로 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이 fx의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자, 그러하도록 하는 실수의 개수를 한번 찾아보래요. 뭐야? 이건 좀 애매한데? x의 범위도 없고 말이야.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함수 fx가 가질 수 있는 모양은 몇 가지가 된다? 두 가지가 된다. 그럼 이렇게 해보자. x제곱 그래프랑 x세제곱 그래프를 쌤이 한번 그려볼 건데 x제곱의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하면서 원점 지나는 2차 함수다. 그렇죠? 네. 자, 여기 있는 그래프 중에서 x값이 무슨 수인 것만 대응이 된다? 유리수인 것만 대응이 되는 거야. 그럼 한마디로 1이라는 값은 유리수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럼 여기에 지금 1,1을 찍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x값이 2일 때도 유리수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럼 여기서도 지금 2에 대해서는 이렇게 함수값이 찍힌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근데 x값이 이렇게 이 사이에 만약에 루트 2가 있으면 어이구 여기 사이에 있을 리가 없지. 루트 2가 있으면 루트 2에서는 함수값이 정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구멍이 뻥 뚫려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때 함수값은 그 값을 몇 승? 3승해야 돼요. 그럼 세제곱한 그래프는 우리가 원점을 지나면서 자, 원점 대신에 기함수 형태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거부터 하고 가야겠네. 얘들아, x제곱 그래프랑 x 상승 그래프부터 좀 그리고 가보자. 자, 얘가 y는 x제곱인 건 쉽게 그려진다. 그쵸? 여기에 쌤이 y는 x 상승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자, 3차함수 그래프 처음에 못 그리면 한 땀 한 땀 점을 뭐해서 그린다? 대입해서 그린다.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0,0 지날 거고, 1 집어넣으면 1,1 지날 거고, 그쵸? 2 집어넣으면 2,8을 지나겠죠. 굉장히 높이 찍히겠다. 그치?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원점이랑 1,1이랑 2,8 이렇게 지나고, 자, 분수값들도 원래 따다다당 집어넣을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그 그래프는 여기 오른쪽에서 자, 직선으로 드러날 일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을 쭉 이어지는 그래프가 그려진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극한을 배웠으니까 2차보다는 3차가 훨씬 빨리 무한대로 가야 된다. 그치? 그런데 이 2차 함수도 x좌표가 1일 때 y좌표가 얼마인 점을 지나요? 1인 점을 지나긴 해요. 그치? 그럼 2차 함수도 여기 똑같이 1,1은 지날 거야. 그럼 2차 함수랑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그릴 건데 여기서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그릴 때 3차 함수보다 2차 함수가 밑에 그려질 수도 있고 어디에 그려질 수도 있냐면 위에 그려질 수도 있어요. 자, 그것의 판단을 쉽게 x에 한 2분의 1 정도 넣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x에 우리가 2분의 1을 집어넣는다 치면 3차 함수의 함수값은 몇 분의 몇이 돼야 돼요? 8분의 1이 되고 2차 함수의 함수값은 몇 분의 몇이 돼야 돼요? 4분의 1. 그러면 8분의 1보다 4분의 1이 더 큰 값인 거잖아. 그치? 그럼 2차 함수는 0과 1 사이에선 이 3차 함수보다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1보다 큰 값들을 곱하게 되면 1보다 큰 값은 많이 곱할수록 더 큰 값이 되겠지. 그래서 지금 x좌표가 1일 때 3차 함수는 8이 지나지만 x좌표가 1일 때 2차 함수의 함수값은 얼마가 되는 거지? 4가 되는 거죠. 그럼 1일 때의 함수값은 얘보다 더 밑에 찍혀야 되니까 이렇게 2차 함수는 1을 지나는 순간 좀 더 완만하게 이렇게 그려져요. 됐나요? 그래서 이 노란색 함수가 y는 x제곱이고 자, 1차에서 흰색 함수가 y는 x 세제곱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1절?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핑 그려지고 왼쪽에도 대칭성 있게 이렇게 쭉 가고 있을 거고, 그럼 여기는 이제 x 3승의 그래프는 x
대신에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나겠다. 그치? 그럼 여기 지날 거고. 그럼 이 관계를 봅니다. 1,1이랑 마이너스 1,1.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x, y 좌표 다 달라지니까 무슨 점 대칭점이다? 원점 대칭이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홀수차만 있는 함수를 원점 대칭의 함수라 그랬고 무슨 함수라고 불러왔었냐면 기함수라고 불러왔어요. 자, 우함수, 기함수 처음 듣나? 없지? 그럼 우함수는 무슨 축 대칭에? Y축 대칭의 함수를 얘기를 하는 거 처음 안 듣는 다음에 우함수는 Y축 대칭의 함수를 얘기하고 기함수는 무슨 점 대칭의? 원점 대칭의 함수를 얘기합니다. 왜 우랑 기라는 표현을 붙였을까? 우는 한자로 짝수를 뜻하는 짝의 우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짝수를 한자로 표현하면 우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기는 무슨 수를 얘기할까 반대로? 홀수의 기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홀수는 한자로 기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함수는 홀수차 함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홀수차 함으로 만들어진 모든 함수는 원점 대칭의 기함수가 되는 겁니다. 짝수차 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Y축 대칭의 우함수 그래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쨌건 간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점들이 지금 원점 대칭 그래프가 될 거니까 3차 함수는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서 쭉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마이너스 2에서 여기 마이너스 8을 찍어낼 거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여기 3차 함수가 드러나고 다시 2차 함수가 쭉 드러나게 될 건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지금 현재 이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무엇해야 되냐면 존재해야 되는 거다. 그치? 그럼 이게 존재하려면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서로 어때야 될까? 같아야 됨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지금 여기 있는 이 x제곱이랑 x상승 중에서 쌤이 만약에 x좌표가 무리수인 거 루트 1을 집어넣는다 치면 루트 2의 때 함수값은 분명히 어디에 대응됩니다? 여기는 3차 함수에 대응되면서 여기 점이 찍힌다 그랬어. 그럼 2차 함수에서는 여기가 빵도 뻥 뚫려 있겠죠. 맞아요? 그럼 루트 2에서는 지금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같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상태가 되겠지. 그치? 왜 갑자기 3차 함수 값을 얘가 점프를 뻥 하는 상태니까. 이해했어? 그럼 지금 얘가 뻥 뛰지 못하는 위치는 두 함수에 무슨 점이 위치될 밖에 없을까? 교점에 위치될 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지금 두 함수의 교점은 x좌표가 얼마인 곳이랑 1인 곳이야. 어쨌든 둘 중에 한 군데에서 정의가 되는 거잖아. x좌표가 1일 때는. 그치? 그럼 1의 우극한을 보든 1의 좌극한을 보든 어차피 함수값은 여기 어디? 두 함수의 교점에서 정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x좌표가 1인 곳에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고 또 두 함수의 교점 x좌표가 얼마인 곳에서 생길 수도 있죠? 0인 곳에서 생길 수도 있다. 그치? 그래서 0인 곳에서도 지금 두 함수값이 같은 값을 가지니까 극한값을 관찰했을 때 어쨌든 같은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 지금 가능한 a의 값은 0과 얼마가 되면서 1 되면서 몇 개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다? 2개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이거는 조금 해석이 난해하긴 하네요. 자 118번이었고 일반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자 121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3차 함수랑 2차 함수를 비교해서 그릴 수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교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네, 교점 개수가 되는 거 결국에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의 함수에서 우리가 함수값을 가지게 될 거니까. 얘를 그러면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긴 좋겠다. 그쵸? 그럼 이렇게 가볼까? 리미트 x가 어쨌든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무엇 해야 되고? 존재해야 돼. 그럼 a가 현재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는 모르겠으나 a의 우극한으로 갈 때랑 a의 좌극한으로 갈 때 현재 내가 함수 fx가 쓸 수 있는 함수식은 얘를 제곱하거나 몇 번 제곱하거나 세제곱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우극한도 a제곱 좌극한도 a제곱 나오면 당연히 극한값이 존재할 것 아니야.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우극한도 a 세제곱 좌극한도 a 세제곱이면 당연히 극한값 존재할 것 아니야.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 여기는 이 우극한이랑 좌극한 값이 서로 어떠한 형태가 되더라도 다른 형태가 되더라도 왜? 하나는 x제곱을 쓰고 하나는 x3승을 쓸 수도 있거든. 그럼 이러할 때 이 두 개의 극한값이 서로 어떤 값이 되도록 하는 같은 값이 되도록 하는 a값을 찾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애매하구만. 그냥 그래프로 봐야 되나? 가온아 정지 아니야. 맞아, 정지 아니야, 다원아. 그래프를 그냥 그려서 가야 되나? 네, 대수적으로 보기에는 내용이 좀 난해한 듯 합니다.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두 함수 중에 한 군데에서 함수값을 정의할 거기 때문에 무리수일 때는 이렇게 빵과 뻥 뚫리면서 딴 데로 올라가고, 자, 교점에서만 두 개의 극한값이 서로 같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자, 넘어가서 121번으로 가봅시다. 자, f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가우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함수 fx의 그래프에서 여기 꼭대기 되는 지점의 x좌표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가 다시 2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잠깐만. 여기에서 지금 얘가 요구하는 게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다음 중 옳지 않은 극한을 찾으려 했는데 1번에 리미트 x가 현재 마이너스 2의 좌극한으로 갈 때 가우스의 fx의 극한값을 찾으래요. 그럼 나는 이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fx의 함수값이 어디를 향해서 세세하게 가는지 보아야 한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좌극한을 보는 거니까 현재 함수 fx는 마이너스 2에서의 좌극한을 구하면 현재 이 값이 어디로 가긴 하는데 0으로 가긴 하는데, 근데 0보다 조금 큰 값에서부터 대응되고 오고 있으니까 0.1, 0.1, 0.0001 이렇게 가니까 디테일하게 보면 그냥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0 어디 극한으로 가고 있다? 그치, 0 플러스로 가고 있는 상태죠. 그럼 가우스 기환에 0 플러스로 가는 대상이 들어가면 얘 가우스 값은 얼마가 돼야 될까?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다, 틀리다?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네. 그럼 나머지 모든 내용들도 가우스 기환에 fx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x 값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면서 세세하게 한번 확인해 봅시다.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2의 우극한으로 갈 때, 그럼 마이너스 2의 우극한으로 가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를 얘기하고, 그럼 얘는 0 마이너스로 수렴하고 있는 상태다. 그쵸? 그럼 가우스 기환에 0 마이너스가 들어갈 거고, 0 마이너스면 어쨌든 수직선상에서 0보다는 조금 어떤 값이지? 작은 값, 여기 왼쪽에 있는 값이다. 그치? 그럼 가우스 기환의 이 0 마이너스 이하의 최대 정수를 찾는 거니까 여기 최대 정수는 무슨 일이 돼야 된다? 마이너스 1 돼야 된다. 그래서 0 마이너스의 가우스 값은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2번도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걸 이제 눈으로 그럼 탕탕탕탕 열심히 따닥따닥 관찰해보면 지금 3번은 맞는 표현이고, 자, 2 마이너스로 갈 때 4번도 맞는 표현이고, 자, 5번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5번을 확인해봤을 때, 자,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가고 있는데 가우스의 fx를 보면, 자, 2 플러스로 가고 있으니까 2에서의 우극한으로 가면 얘는 0 어디로 가고 있는 거고?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거고.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이 가우스 fx에 대한 극한값은 가우스 0 마이너스 돼야 되니까 무슨 일이 되어야 하죠? 마이너스 1 되어야 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는 그게 뭐야? 맞잖아. 마이너스 1 맞잖아. 잠깐만, 뭘 잘못 봤지? 아, 예, 4번을 잘못 봤네. 에이, 멍청한 사람. 4번을 봐야 되죠. 5번은 그래서 맞습니다. 4번에 지금 x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2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그럼 2의 좌극한으로 가게 되면 얘는 0 어디로 가게 되냐면 플러스로 가죠. 그럼 4번의 극한은 가우스의 0 플러스의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극한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근데 무슨 1이라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 돼 있으니까 4번이 틀린 거죠. 이해했나요? 네. 끝.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가서 132번으로 가봅시다. 자, 함수 fx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절대값 fx에 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자, 1보다 작다가 성립할 때 자, 리미트 x 무한대로 보내면서 자,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fx의 전체 제곱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직관적으로 대충 빨리 푸는 법도 알려줄 거고, 꼼꼼하게 이제 정확하게 푸는 방법도 알려줄 건데, 여기는 공식부터 풀어야겠다. 그죠? 어떤 절대값이 양수 1보다는 작대요. 그럼 여기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알맹이는 여기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써야겠다. 그치? 자, 그럼 먼저 이 절대값 풀어주면, 그러니까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라고 했으면 얘는 x값이 말과 1세다. 이렇게 바로 풀 수가 있듯이. 그쵸?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알맹이에 있는 함수식 f의 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의 부등식 범위는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어때야 한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값이 생길 거 아니야.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 있는 양변에 3x 마이너스를 모조리 넘겨서 더해야 되니까 양변에 3x 플러스를 더하면 fx의 범위는 3x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3x 플러스 2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그치? 자, 나는 이 식에서 fx의 제곱한 식을 다시 이런 2차식으로 나눈 부등식을 찾아야 되니까 자, 이거 제곱하면서 여기 양변도 뭐 해도 될까? 제곱해도 돼. 자, 제곱해도 되는 이유는 x가 무슨 수이기 때문에?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일 때는 제곱한다 치더라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지 않는다는 성질을 쓸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x가 양수니까 3x 양수예요, 안 양수예요? 안 양수가 어디 있어?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3x 플러스 2도 3x가 양수니까 당연히 무슨 수일 수밖에 없다? 양수일 수밖에 없다. 그럼 양변을 제곱해도 부등호의 방향 변화가 없을 거기 때문에 fx의 현재 제곱은 지금 여기 있는 9x의 제곱보다는 크고 자, 9x 플러스 2에 9x 제곱 플러스 자, 12x 플러스 4보다는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다. 그치? 그럼 분모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식인 여기 2차식, 최고차항이 얼마인 2차식을 나누면 된다? 2x제곱 어쩌고저쩌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나누면 되는 거다. 그쵸? 자, 극한 구하는 거니까 최고차항 비율만 봐도 된다. 그치? 여기서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 있는 부등호에는 뭐가 생길 거며? 부호가 생길 거며 답은 어디로 수렴하고? 2분의 9. 오른쪽에 있는 부등식도 어디로 수렴한다? 2분의 9로 수렴하니 상위에 있는 것도 어디로 수렴한다? 2분의 9로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다. 그치? 왜 생긴다고요? 리미트 취하면 등호가 생긴다고 했죠. 극한에서 문제에서. 됐죠? 네. 그래서 등호 생기면서 극한값 찾은 겁니다. 자, 넘어가서 133번으로 가봅시다. 일단 도형이 나오면 기분이 좀 별로다, 그렇죠? 어쩔 수 없지. 도형 문제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안 봤으니까. 부지런히 하면 또 하다 보면 됩니다. 자, 133번의 C1 첫 번째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중심은 원점이고 반지름이 얼마의 원이 그려졌다? 1인 원이 그치 그려졌다. 이렇게. 오, 잘 그렸네. 자, 그 다음에 C2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그러네.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요? 1,0이니까 여기 원위의 한 점을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이 아닌 원이다. 그치? 이거 반지름의 범위가 0보다는 크되 루트 2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 하필 루트 2보다 작아야 될까? 0보다 큰 이유는 당연한 사실이고, 그치? 이게 쭉쭉쭉쭉 가다가 루트 2보다 작으니까 여기 있는 반지름이 루트 2가 되는 위치면 1에서 여기까지가 1이고 루트 2는 1점 얼마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넘칠 수 있으나 그것보다 더 크게 넘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지. 그럼 반드시 이 두 원은 교점이 몇 군데가 생기도록 두 군데가 생기도록 그려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원을 쭉 그려 나가봤을 때 이 두 번째 원 C2를 그렸을 때 현재 두 개의 원이 만나는 교점에 1사분면에 있는 점을 P라고 설정을 했고 이때 이 P의 우리 보고 X좌표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FR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때 리미트 X가 만약에 루트 2의 좌극한으로 간다면 우리한테 4-R의 4승분의 FR의 극한값을 찾아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부터 정하죠. X가 루트 2로 가면 내가 원하는 극한값에서 분모는 어디로 가는 게 확실합니까? 0으로 가는 게 확실하다. 그치? 그럼 분자 있는 식도 반드시 0으로 갈 거니까 이 FR이라는 식을 결국에는 R에 대한 문자식으로 표현하자라는 얘기다. 그치? 한마디로 여기는 FR을 어쨌든 R로 표현하자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럼 교점이 지금 X좌표만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데 이 교점의 X좌표를 찾을 거고 그럼 얘 X좌표를 찾으려면 P에서 이렇게 X축의 수선해발을 내렸을 때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관찰해야 된다. 그치? 쌤이 얘를 도형으로 막 열심히 설명할 수 있긴 한데 자, 지금 도형보다는 도형으로 하는 건 조금 이따가 보여주는 걸로 하고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자, P라는 점이 현재 두 도형의 방정식의 무슨 점이죠? 교점이죠. 교점은 두 식을 무슨 립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연립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연립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누구 좌표니까? X 좌표니까 이 식을 연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자를 소거하고 싶어야 될까? 그치, Y를 소거해야 X가 남겠다. 그치. 근데 Y 소거하는 일 어려울까? 쉽지. 위에 거에서 밑에 거 그냥 통째로 무슨 셈 하면 되는 겁니까? 뺄셈 하면 되는 거네. 무슨 일이고 빼보자. 이렇게 쓱 빼버리면 x제곱에서 x-1의 제곱 빼면 x제곱은 x제곱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남는데 빠지는 거니까 2x 마이너스 1 남을 거예요. 됐니? y제곱 y제곱 없어질 거고 자 우변은 다시 1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남겠죠. 컷?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x라는 값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넘어가면 2 마이너스 r제곱이 될 거고 그래서 x 값은 분명 2분의 2 마이너스 r제곱 되면서 이 식을 우리가 FR이라고 두겠다 이 얘기가 돼요. 그럼 지금 x 루트 1로 가면 얘 0으로 간 거 맞아? 맞아요. 맞지. 그래서 어차피 0분의 0꼴이라서 극한값 계산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자 그래서 내가 찾는 극한값은 리미트 x가 루트 2로 갈 때 2의 자극한으로 갈 때 4 마이너스 r 4승분이에요. 여기 또 분수 들어가니까 귀찮다 그쵸? 그럼 2분의 2 마이너스 r 제곱은 2 마이너스 r 제곱만 남기고 다시 여기 2분의 1에도 같은 표현 다른 표현? 같은 표현이다 그치? 그러고 보니까 얘랑 무슨 인수를 갖는 형태니까 공통인수를 갖는 형태니까 이 식을 인수분해해버리면 얘가 2 플러스 r 제곱과 2 마이너스 r 제곱의 곱이 되는 거고 그럼 2 마이너스 r 제곱이라는 0으로 가는 hin자는 이렇게 약분되면서 없어지겠네. 자 그럼 이제 루트 2 넣고 계산합시다. 2 더하기 2가 되니까 몇 분의 4분의 그치 1 하나 남고 뒤에 몇 분의 몇 나왔으니까 2분의 1 나왔으니 결론의 극한값은 몇 분의 몇이다? 8분의 2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지? 자 생각보다 할만하죠. 그러면 이 내용이 나중에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쌤이 기하학적으로 관찰하는 방법도 알려주겠습니다. 어느 도형 위의 점이죠? 원위의 점입니다. 원위의 점은 우리가 수원에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런 얘기 해봅시다. 이 지금 원과 원의 교점에서 핵심 도조선들을 보면 이 원위의 점은 현재 이 작은 원을 기준으로 중심과 원위의 점을 연결했을 때 이 길이가 반지름 분명히 뭐로 드러나야 되냐면 R로 드러나야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큰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원 중심과 P를 연결하면 이 길이는 반지름 1로 드러나야 됩니다. 맞나요? 그럼 다시 이 중심이랑 이 중심도 지금 원위에 있기 때문에 중심을 연결하면 이 길이도 얼마가 되면서 1 되면서 현재 여기 있는 삼각형이 무슨 변 삼각형이 생긴다? 이등변 삼각형이 생긴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 회전된 양의 각을 세타라고 둔다 치면 현재 나는 P의 X좌표를 찾는 거잖아. 그럼 B변 길이가 1이고 그대로 요 각이 세타, 회전된 동변의 각이 세타면 P의 X좌표는 우리가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사인 세타 콤마 뭐를 코사인 세타 콤마 무슨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나는 이 점의 x좌표를 찾으면 무슨 세타만 찾으면 되고 코사인 세타만 찾으면 되고 세타를 포함하는 삼각형에서 변 길이가 하나, 둘 그대로 문자 r을 써서 표현됐으니까 여기서 코사인 세타 찾으려면 코사인 법칙 써서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 1 곱하고 다시 제곱 더한 거에서 그대로 r제곱을 뺏어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대로 바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연립을 하지 않아도. 도형을 이용해서 기하학적으로 관찰하기도 한데 이럴 거면 어쨌든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면밀히 정리가 되어 있으면 쓸 수는 있다. 근데 그냥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교점 x좌표 찾는 거니까 두 식을 뭐 하겠다는 목적? 연립하겠다는 목적으로 접근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그럼 이제 연속 설명을 좀 하러 가볼까요? 개념원리에 40페이지를 좀 가봅시다. 우리가 극한하면서도 쌤이 연속이다, 부연속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내용이었기 때문에 표현에 좀 익숙해지라고 계속해서 연속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연속하다는 것은 당연히 그냥 우리가 문장의 뜻으로 얘기하면, 단어의 뜻으로 얘기하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뭐 된 것? 이어진 것들을 우리가 연속이라고 얘기한다. 그치? 그럼 수학에서 함수가 이어진 것을 연속이라고 한다 치면 수학적으로 표현이 뭔가 엉성하다. 그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연속을 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그 연속을 정의하는 방법이 쌤이 공부를 배울 때는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어느 때는 그거를 애들 세 단계 나누어서 계속 공부시키니까 애들 너무 힘들어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냥 한 단계로 정의를 해버렸어. 근데 세 단계로 하는 게 좋아. 그래서 난 세 단계로 할 거야. 안 어려요. 잘 보세요. 네. 서서 해도 돼. 스탠딩샷을 하나 더 넣고 싶은데 얘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함수의 연속을 한번 봅시다. 함수의 연속은 일단 첫 번째, 우리가 x좌표가 어떤 특정 지점 A라는 지점에서 함수가 연속하려면 먼저 함수의 함수가 fx가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쌤이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는데 x는 a라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정의가 안 돼 있대요. 그러면 얘는 구멍이 여기에 빵꾸가 뻥 뚫려 있어야겠다. 그치? 그럼 이렇게 빵꾸가 뻥 뚫려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어쨌든 이어지는 형태가 되더라도 얘는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어디에서 끊어진 게 보이지? A에서 끊어진 게 보인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내가 여기 물을 따르면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줄줄줄줄 셀 거 아니야. 쌤 여기 구멍이 작으면요? 그런 얘기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A에서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속으로 정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 형태의 그래프는 함수값이 FA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속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함수값을 정의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만약에 나의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함수값이 분명히 정의가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표현된 그래프가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 그래프도 우리가 연속적이라는 얘기를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다. 그치? 그 이유는 끊어진 이유는 얘는 함수값이 정의는 되어 있지만 현재 A에서의 왼쪽에서 다가가는 지점과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지점 무슨 극한과 무슨 극한? 자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어떤 값이기 때문일까요? 다른 값이기 때문일 거야. 그래서 연속을 정의하려면 일단 A에서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X가 A로 갈 때의 fx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 자체가 무슨 극한과 무슨 극한이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좌극한 극한이 같아야 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조건만 만족시켜도 함수가 연속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얘기인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럼 쌤이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우극한이랑 좌극한은 같구만. 그리고 함수값도 정의가 되어 있구만. 이 그래프는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또한 분명히 극한값은 존재해야 해요. 하죠. 그리고 A에서의 함수값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 A라는 지점에서 구멍이 뻥 뚫려 있으니까 연속적인 그래프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여기 극한값 도달하는 지점이랑 정의된 함수값이 서로 어떤 값이 되어야 된다? 같은 값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둘을 우리가 정의도 되어 있고 극한값도 존재하는데 이 둘이 서로 같은 값에서 계산이 되어야 하므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의 극한값이고 함수값이 될 때 우리가 연속이다라고 수학에서 정의를 합니다.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이 극한값이랑 fa라는 함수값이 같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었으면 이를 통해서 함수 fx는 xn에서 무엇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속하다라고 얘기하고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꺾여 있다 치더라도 이어진 그래프가 드러나야 얘가 xn에서 무슨 속인 그래프가 된다? 연속인 그래프가 된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은 무슨 연속 그래프야? 앞에 있는 세 가지를 불연속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알아듣겠어?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얘 표현을 이제 외워가지고 그냥 막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이 표현의 의미는 생각보다 심오했습니다. 먼저 무슨 값이 존재도 해야 되고 극한값이 존재도 해야 되고 함수값도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들이 서로 어떤 값이어야 될까? 같은 값이어야 될까? 그럼 쌤이 얘를 세세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야.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극한과 무슨 극한이 같아야 되고 자극한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A에서 무슨 값과 같아야 돼요? 함수값과 같아야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체크를 해야 돼요.
함수의 연속의 정의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저거는 뭐죠? 네, 맞아요. 거기 페이지에 거기도 순서대로 정의되어 있네, 그치? 함수가 F에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다는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 세 번째 단계 위에다가 얘는 우극한이랑 장극한이랑 그대로 함수값이 모조리 같다는 의미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요. 쉽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내용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활용하는 내용이 좀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정의 자체는 쉽고 계산하는 연습을 한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차곡차곡 활용하는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함수의 연속성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해보자. 쌤이 앞에서 극한할 때 그랬잖아. 이게 끊어진 그래프, 끊어지지 않은 그래프. 끊어지지 않은 그래프라 그랬고. 그래서 이런 끊어지지 않은 그래프에서 내가 A에서의 만약에 극한값을 조사한다 치면 이 끊어지지 않은 그래프는 분명히 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어떤 값일 수밖에 없으니까 같은 값일 수밖에 없으니까 쌤이 극한값 계산할 때 좌극한, 우극한 부분에서 따로따로 두 번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뭐 하면 된다 그랬지? 대입해서 무슨 값으로 대체해도 된다? 함수값으로 대체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사실 이 말이었던 거야. 그래서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는 극한값을 무슨 값으로 대체해도 된다? 함수값으로 대체해도 된단 말이 이 말이었던 거. 알아보겠니? 그럼 이제 우리가 연속 함수에 대해서는 자, 극한값 계산할 때 그냥 기분 좋게 함수값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그대로 자, 바탕으로 이제 내용 정리를 쭉 해 나가고 싶은데 중간에 이상한 내용이 좀 끼어 있습니다. 얘는 그냥 상식의 내용이니까 상식선에서 그냥 정리하고 읽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막 열심히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어. 구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구간은 어떤 범위를 얘기하는 거겠다, 그치? 근데 그 범위를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기호로 좀 표현할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정역 X의 범위를 이렇게 부등식을 이용해서 표현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A부터 B까지 이렇게 둘 다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앞으로 얘는 구간의 의미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대괄호를 써서 A, B라고 표현을 하겠다는 거야. 자, 등호가 들어간 구간은 무슨 구간이라고 하냐면 앞으로 닫힌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쓰기로 그냥 약속하겠다는 거. 이해하겠니? 그냥 얘랑 서로 어떤 표현이다? 같은 표현이다. 그럼 얘들아, 등호가 안 들어간 표현도 있지 않을까? 등호가 안 들어간 표현은 자, 닫힌 구간에 닫혀있다 반대가 뭘까요? 열려있다니까 자, 열린 구간에서는 이렇게 소괄호를 쓰고 얘를 열린 구간이라고 그냥 표현을 합니다. 이 내용만 인지를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가볼까? 한쪽에는 부등호에서 등호가 있고 한쪽은 등호가 있대. 그럼 얘는 기호로 표현하고 A 왼쪽에서는 소괄호 대괄호 소괄호 B 오른쪽에서는 대괄호 이렇게 표현하겠다. 그치? 그럼 얘는 열린 구간 닫힌 구간이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 반 열린 구간 또는 반 닫힌 구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 내용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 알겠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x가 a 이상이다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a에 이렇게 a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쭉 갈 거야. 그치? 끝이 제한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한대를 표현합니다. 자, 무한대는 정의할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열린 결말 느낌으로 열린 구간으로 표현을 해요. a가 한없이 커지고 있다는 그냥 의미예요. 알겠어요? 그럼 x가 b보다 작다는 표현은 어떻게 만들까? 자, b보다 계속 쭉 작으면 저기 왼쪽에 있는 값은 무슨 무한대일까? 음의 무한대. 그래서 음의 무한대의 경계에는 이렇게 열린 구간으로 표현을 하고 뒤에도 지금 현재 열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구간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간에 대한 내용 그냥 읽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41쪽으로 와보세요. 왔니? 네. 언제 왔대? 거기 보면 구간과 연속함수라고 되고 구간의 표현이 좀 나와있다. 그치? 그래서 얘는 억지로 그냥 외울 표현은 아니고 그냥 똑같은 표현을 앞으로 이렇게 기호를 이용해서도 쓴다라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알아봅니까? 내가 문제를 보고 이게 뭔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닫힌 구간 A, B라고 돼 있으면 얘가 이렇게 X의 범위가 이렇게 등호가 들어간 범위다라고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만약에 X 값이 2에서 4까지 1대라는 표현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표현하겠다는 거냐면 닫힌 구간 2,4에서 라고 표현을 하겠다는 거. 이거 두 개 어떤 말이야? 그냥 같은 말이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이제 구간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상식적으로 그냥 용어로서 짚고만 가고 한번 연속에 대한 얘기가 정립이 잘 되는지 정립을 같이 좀 시켜나가 봅시다. 쌤이 구간 0,4에서 정의된 함수 fx 드립을 줄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구간 0,4면 열린 구간이니까 x의 범위는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럼 0보다 4라는 경계에서는 함수값이 정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빵꾸 뚫려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헤이. 자, 이게 y는 fx 그래프였어요. 요상하게 생겼다, 그치?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리미트 x를 3으로 보낼 때 fx를 찾으래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같은 거 아니야? 얘는 극한 값을 구하라는 문제인 거지 연속을 논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럼 무슨 극한이랑 무슨 극한만 같았는데? 우극한이랑 그렇지. 우극한 자극한이 같기만 한 거예요. 그럼 우극한 자극한 같아야 달라요. 같죠. 아. 얼마로 수렴합니까? 1. 1. 그래서 얘는 1로 수렴합니다. 네. 그러니까 연속이랑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표현을 구분을 지으라는 얘기야. 못하는 애들이 초반에 좀 많아서 그래. 혼란스러워하면 안 돼. 네. 하다 보니 자, 그럼 두 번째로 리미트 x가 k로 갈 때에 fx가 라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 모든 k 값을 구하래요. 그럼 이 표현을 봤을 때는 얘는 지금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무슨 극한과 무슨 극한이? 우극한이랑 자극한이 다른 지점을 다 찾으라는 얘기고, 그럼 여기 눈으로 봤을 때 우극한, 자극한 다른 지점. 일단 왼쪽에 작은 거부터 쭉 해나가면 어디에서 한번 걸리고 1에서 한번 다르다 뜻죠. 또 어디에서 다르죠? 2에서 한번 다르다 뜻죠. 3에서는 아까 극한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곳은 몇 군데? 두 군데고 그 k 값은 얼마다? 1과 2가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하라는 얘기예요. 알아보겠어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가봅시다. 함수 fx의 불연속점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그럼 불연속점의 개수도 이제 그래프가 있으니까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다. 그치? 일단 불연속점의 개수에서 쭉 가다가 보면 여기는 연속 하다가 1에서 당연히 무슨 연속? 불연속.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고 심지어 혹한 자판이 어떻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불연속 지점 맞고요. 다시 쭉 가다 보면 혹한 자극한은 다르고 함수값도 다르니까 2번도 무슨 연속인지죠? 불연속인지죠. 3번은 극한값은 존재하나 그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서로 어떤 값이라서? 다른 값이라서 이것도 무슨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그래서 불연속점 개수는 몇 개가 됩니까? 3개가 됩니다. 그럼 쌤이 이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관찰시키는 이유는 뭐야? 불연속인 지점에 대한 정의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의는 완전히 어떤 내용이야? 다른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구분해서 봐야 돼요. 대충 보면 대충 점수가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얘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머릿속에 잘 감아놨다 생각하고 자, 몇 가지 예시사항들을 보이랑 좀 더 해석을 해 나가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가 쉬운 거부터 하자. 쉬운 거부터 해야지. 그지? 쉬운 거부터 해야지. fx라는 함수가 쭉 이렇게 나온다라고 칩시다. 2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4x 플러스 a 이렇게 나와있고 얘는 x가 1 이상이고 얘는 x가 1보다 작은 상태일 때 자, 이럴 때 함수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그때 상수 a가 구하시고 f의 마이너스 2 함수값도 한번 찾아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무엇이 나누어진 함수죠? 구간이 나누어진 함수죠.
자, 우리 이런 얘기 할 거야. 지금 얘는 x좌표가 얼마인 걸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고 1인 걸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해왔었는데 우리가 아는 모든 다항함수는 다항함수 예를 들면 상수함수 그리고 차수 올려가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가짜 이런 함수들을 얘기를 한다. 그치? 이런 함수들은 그래프가 끊어져 있는 형태가 나타날 리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습니다. 다항함수는 전부 다 이어진 그래프야.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상식적으로 다항함수가 가장 대표적인 무슨 함수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연속함수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다항식이 나오면 걔들은 무조건 무슨 함수라고 판정하고 가는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가면 돼. 그럼 지금 현재 이 fx라는 그래프는 x값이 1인 걸 기준으로 오른쪽이랑 왼쪽으로 함수가 나뉘는데 옛날 같았으면 원래 열심히 그렸어야 됐는데 이제 그리지 않고 대략적으로 보겠다는 거고 자, 1 오른쪽에서 드러나는 함수식은 2x제곱 플러스 1이에요. 맞나요? 그럼 얘는 지금 현재 1 오른쪽에서는 다항함수가 그대로 드러나니까 1보다 큰 영역에서는 반드시 무슨 속이 보장이 되어 있다? 연속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1 왼쪽에는 이제 몇 차 함수식이 드러나는 거지? 1차 함수 4x 플러스 a가 드러날 거 아니야. 그치? 여기도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기울기가 4인 직선이 드러날 거니까 얘가 끊어져 있을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보다 작은 구간에서도 반드시 무슨 성이 보장이 됩니까? 연속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면 1 오른쪽과 1 왼쪽에서는 당연히 연속성이 보장이 되는 거거든. 그럼 그런 데서는 연속성에 대해서 논할 필요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제 불연속의 호모지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구간의 경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에서 x값이 1인 곳에서 지금 이 함수에 대한 좌극한과 우극한이 이렇게 어긋나 있을 수도 있고 그치? 또는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어떤 값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어? 같은 값으로 이렇게 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게 같은 값으로 가고 있으면 무슨 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다른 값으로 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럼 얘가 지금 fx의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 그러면 자 지금 이런 문제 풀 때 지금 처음이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거고 나중에 그냥 바로바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현재 내가 불연속이 될 만한 후보지는 x가 얼마인 곳이 밖에 없다? 1인 곳밖에 없어. 그럼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x는 1에서 무슨 성만 보장이 되는데요? 연속성만 보장이 되면 됩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1에서 연속성을 논하려면 A에서 연속성을 논하려면 자 그것에 대한 무슨 극한과 무슨 극한이 같은 값을 가지고 자극한 우극한 같은 값 가지고 함수값도 어때야 됐다? 같아야 됐다.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야. 알아듣겠니?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는 1에서의 자극한 거 구하려면 이 fx의 함수 중에서 위에 거랑 밑에 거 중에 어떤 걸 써야 되지? 밑에 거 써야 된다면 지금 왼쪽에서 오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그냥 4x 플러스 a를 넣으면 되지 않겠어? 근데 다시 얘기하자. 이거 다항함수니까 연속이다 아니다? 연속이다. 연속함수는 극한값 구할 때 그냥 집어넣어서 대체해도 된다 그랬다. 그치? 그래서 왼쪽 함수에서 그냥 1 집어넣은 값이 좌극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생기는 좌극한은 x 1 넣으면서 4 플러스 뭐가 되는 거고 a가 되는 거고 우극한은 그러면 오른쪽 함수에서 1 넣은 거니까 얼마가 될까? 3이 되면 되니까 이 둘이 어떤 값을 가지면서 같은 값을 가지면서 그 다음에 다시 무슨 값도 정해야 돼? 함수값 1에서의 그럼 함수값은 자 1에 등호가 들어가 있는 곳을 보면 되는 거고 1이 등호가 들어간 곳이 여기 있는 2x제곱 플러스 1이다 그치? 그럼 여기에 1 집어넣으면 여전히 함수값이 얼마가 되니까? 3이 되니까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같은 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치? 자 그러면 좌극한이랑 우극한만 같으면 내일 현재 a값은 얼마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1로 정의되고 나면 이제 거기에 f 마이너스 1을 찾아야 되네. f-2는 구간이 위에 있는 함수, 밑에 있는 함수? 밑에 있는 함수니까 자 여기 밑에다가 마이너스 2 넣자는 얘기라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a인데 아까 a가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f-2의 값은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9 된다. 이렇게 보자는 거. 처음 하는 거라서 세세하게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 그냥 얘를 빨리빨리 바로바로 풀 거야. 자 그런 내용도 한번 정립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주요한 내용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세상에 있는 모든 다항함수는 무슨 속인 함수다? 연속인 함수다. 그치? 그래서 다항함수에 대한 극한값을 구할 때는 그냥 무슨 값으로 대체한다? 함수값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있으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이 표현을 봅시다. 자
fx의 지금 함수식이 x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다시 얘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로 드러날 거예요. 단 x값에 보이는 위에 거는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고 밑에 거는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일 때 상수 a 하기 값을 찾으세요. 풀어볼까요? 듣고만 있으니까 졸리 쉬워, 그치? 잠 깰 겸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볼 때는 일시정지. 다원아, 애들이 널 살렸다. 자, 그래서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는 x값의 범위는 x가 1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변할 거고, 자, 아래쪽에 x값 범위는 그러면 절대값이 1 이하가 돼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어떤 작거나 같은 값의 범위에 있으면 그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겠죠. 자, 그럼 이제 구간의 관계가 몇 군데가 생겨요? 무슨 일도 생기고 마이너스 1도 생기고 플러스 1도 생깁니다. 자,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식을 조금 이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아니라 편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어쨌든 나는 그 x값이 마이너스 1인가 플러스 1인 것의 관계에 따라서 마일과 1 사이에서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몇 차 함수식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드러난다는 얘기인 거고, 마일의 왼쪽과 x는 1의 오른쪽, 즉 이 양옆에서는 여기 아래로 볼록한 x제곱 마이너스 x가 드러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그치? 그럼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려면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현재 구간의 관계 말고는 그 사이사이에선 전부 다 다항함수니까 여기도 연속, 여기도 무슨 속? 연속, 여기도 연속. 그럼 우리는 구간의 경계에서의 무슨 성만 판정하는데 연속성만 판정하면 되죠. 그럼 우리가 연속성을 판정해야 되는 구간은 몇 군데가 된다? 두 군데가 된다. 마이너스 1과 어디? 1. 그럼 마이너스의 좌우칸이랑 마이너스의 우칸이랑 함수값이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은 왼쪽 함수에다 그냥 마이너스 1 넣는 거니까 마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고요? 2가 되고요. 그럼 오른쪽 함수에서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은 여기 오른쪽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 이 각 두 개가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1절. 그럼 a, 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생긴다. 그쵸? 근데 얘가 마일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연속성이 보장돼야 되고 1. 그럼 1에서의 좌극한이랑 1에서의 우극한도 서로 어떤 값이 돼야 되고? 같은 값이고. 잠깐만. 근데 이 좌극한, 우극한 같은 거 동시에 무슨 값도 같아야 돼? 함수값도 같아야 돼요. 근데 쌤이 지금 함수값 얘기를 안 한 게, 어차피 함수값은 x좌표 마이너스 1에 여기 무슨 극한이랑 똑같이 정의된다? 우극한이랑 똑같이 정의가 되는 거야. 그치? 마일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대상의 함수값은 여기에 그냥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기라서 결국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우극한이랑 무슨 극한 값이 똑같은 거예요? 함수값이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했나요? 네. 자, 그럼 반면에 x좌표가 1인 곳에서 봅시다. x좌표가 1인 곳에서의 좌극한은 여기다가 1을 집어넣는 거니까 1 집어넣으면 무슨 1에?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쵸? 그다음 1에서의 우극한을 보면 오른쪽 함수에 1을 집어넣는 거니까 1 빼기 1에서 얼마가 됩니까? 0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좌극한이랑 우극한 중에서 함수값이 누가 같은지 확인을 해봅시다. x좌표가 1인 곳에서 정의되는 곳은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그럼 여전히 1은 아래쪽 함수에 대입될 거니까 여기 이 함수에 대입된 거라서 이번에는 좌극한이 무슨 값이랑 똑같은 거예요? 함수값이 같다고 그냥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건 어차피 똑같은 함수에서 계산되는 값이니까 굳이 두 번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 두 식을 그대로 무슨 립해서? 연립해서 푼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고, 다시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a 더하기 b가 자 0이 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그 식 연립하면서 통째로 더하면 2는 마이너스 2 없어지면서 플러스 2b가 되므로 으자 넘어가면 b는 얼마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b에 2를 쓱 집어넣고 나면 자 1이 넘어가면서 빠질 거니까 마이너스 a가 1이라서 a는 무슨입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거. 됐나요? 그렇게 상수 a 값을 정할 수 있다는 거. 그래프를 열심히 꼭 그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상태고, 어디서 불연승 후보가 생기고 연속의 정의를 대수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얘를 이제 식으로 하는 것만 보니까 조금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그림으로 보는 연습을 좀 더 시킬게요. 자, 이번에는 그래프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래프가 함수 fx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 빵꾸 뚫리고 색칠하고 세상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디테일한 보고 있는 거 맞지? 네. 자, 이렇게 그려진 함수 y는 fx가 있어요. 자, 첫 번째 y는 fx의 불연속점은 몇 개인가요? 3개, 2개. 쭉 연속 하다가 어디에서 불연속? 1. 1에서 불연속. 연속 가다가 어디에서 불연속? 3에서 불연속. 그래서 몇 개? 2개. 그치, 이제 눈으로 보는 건 편하다, 그쵸? 그럼 이렇게 가보자. y는 절대값 fx의 불연속점 됐습니다. 절대값 그래프면 어느 축 아랫부분에? x축 아랫부분을 접어서 올리라는 얘기다, 그치?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불연속점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한 개. 한 개? 확실해? 아니, 네, 한 개. 네, 맞아요. 이렇게 초고. 이렇게 접어. 자, 접어올리면. 자, 노란색으로 절대값 그래프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 빵꾸 뻥 뚫리고, 그치? 얘가 접해 올라가게 될 거니까 뚜껑 이렇게 닫힐 거고. 자, 여기는 그대로 함수값이 색칠되어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원래 비어있었는데 이 부분을 함수값 3이 와서 색칠하게 되고 이렇게 쭉 그려진 게 절대값 fx네요, 그죠? 그럼 절대값 fx의 불연속점 대체 몇 개다? 한 개다. 어렵지 않다, 그치? 여기 x 좌표가 얼마인 곳에서? 1인 곳에서 불연속이죠. 됐나요? 그럼 쌤이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우리가 극한의 성질하면서 쌤이랑 진입 판별하는 거 좀 봤었다, 그치? 그거 이제 극한의 성질 가지고 문제 푼다 그랬는데 대표 관계를 알면 알수록 그 진입 판별하기 쉽다 그랬어요. 쌤이 이제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연속에서도 진입 판별이 나오는데 함수 fx가 xn에서 만약에 불연속이라고 하면 함수 fx, 함수 절대값 fx는 xn에서 반드시 불연속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 되는 거지. 지금 주어진 그래프가 대표적인 반대죠. fx가 불연속인 부분이 무조건 불연속이 될 수 있다, 없다? 아니다. 연속으로 만들 수 있다, 그치? 그래서 끊어진 그래프를 접어서 올려서 색칠을 메꾸게 되면 연속이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우리가 대표 관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fx가 x는 a라는 지점에서 우리 대표 관례 이렇게 끊어진 거 많이 봤었다, 그쵸? 많이 본 게 아니라 한 번 봤었죠. 이제 2번 보는 거고 나중에 3번 볼 거고 4번 볼 거고 이후에는 많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쭉 가다가 얘가 1로 이렇게 쭉 가는데 함수값이 여기가 채워져 있대. 이게 fx 그래프래. x축이 여기 가운데 딱 대칭선 이렇게 있을 거니까 절대값 fx를 그리면 얘가 접도 올라가면서 이어지는 그래프가 될 거니까 연속이 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머릿속에 대표 관례를 좀 넣어 놓으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조금 쌤이 예시를 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예시로 한번 가봅시다. 근데 저는 죄송한데 이래서 정확하고 만나면 연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함수값이랑 같아야 되죠.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여기 물을 보면 줄줄줄줄 샌다. 개미가 한 마리 똥똥똥똥 걸어가다 보면 여기 보면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확 빠지지.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불연속이다. 그래서 정의되는 함수값까지 똑같아야 돼. 여기서 구멍을 탁 막아줘야 무슨 속이 되는 거야? 연속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우칸, 잠칸 함수값 모조리 같아야 연속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고, 자, 그럼 예제 하나 더 봅시다. 집에 가서 갑자기 혼자 하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수업 시간에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같이 해석을 해줄 건데 따라올 수 있는
쓰는지 보고 잘 안 따라주면 중간중간 계속 질문을 하세요. 자, 함수 fx 그래프입니다. 자, 이 fx의 그래프에서 처음에 오는 것을 부릅니다. 기억에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극한값은 자 마이너스 2다 플러스 2다. 자, 일단 쭉 기억 니은 디귿 적을 거니까 한번 고민하고 있어 보세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이 꽁판으로 갈 때 f의 마이너스 x는 f1과 같다. 자, 디귿 함수 fx의 부연속정 개수는 2개다. 자, 니은의 함수 fx 곱하기 f의 x 플러스 1은 x는 0에서 연속이다. 고민할 시간 1분 30초? 아니 1분 30초. 30초 더 준다는 거였어요. 저거 리을은 꼭 빼진 거죠? 네, 곱해진 거예요. 뿅. 다원아 풀어보고 재생해. 검소인데요? 네. 끈 거 아니지? 아, 오케이. 다원아 보내려고. 같은 학교 아닌데 한 명 따라잡으려고. 큰 그림 보고 모의고 샀대. 자, 봅시다.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은 2가 맞습니다. 가극한이랑 우극한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기억 맞고요. 자, 니은은 합성함수의 극한이다. 그렇죠? 그럼 일단 이 마이너스 x가 어디로 가는지 봐야 되니까 자, 마이너스 x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마이너스 x 그린다. 그렇죠? 현재 내가 원하는 건 x 좌표가 얼마로 근접하게 가니까 마이너스 1로 근접하게 하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을 확인해보면 일단 1이다. 그렇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의 무슨 극한이므로? 우극한이므로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 1로 가긴 하는데 1보다 조금 어떤 값에서 올라오니까 작은 값에서 오니까 얘는 1 무슨 값? 마이너스 값으로 수렴하고 있는 상태다. 그치? 현재 f의 정의역은 그러면 f의 1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f라는 함수의 1에서의 정확한 값을 구하는 얘기입니다. 자, 1에서의 정확한 값은 현재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좌변의 함수 값은 2가 되고요. 됐나요? 근데 너무 마이너스는? 너? 저 그래프에 대입해서 어디 대입해요? 저그 이 마이너스 x라는 정역이 어디로 가는지 봐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x를 그려서 그 다음에 x값이 마이너스 1 우극한으로 갈 때 마이너스 1 우극한으로 갈 때 이 함수값이 어디로 가는지 디테일하게 봤고 얘는 1로 가긴 하는데 1로 조금 작은 값으로 간다. 그래서 f라는 함수 정역 입장에서 함수 f의 입장에서 정역 마이너스 x는 1의 자극한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극한값 계산하면 2였고 이게 1에서의 함수값이랑 어떤 냐고 물어보는 거야? 같냐고 물어보는 거야. 값이 1이 어? 어떻게 해서 1인 줄 알아요? 어디가? 여기? 네. 여기 마이너스 1 근방에서 오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y 좌표가 y는 마이너스 x랑 직선이잖아. y는 x가 아니라 y는 마이너스 x잖아. 그치?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은 x처럼 보이구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1이기 때문에. 자, 그럼 얘가 이제 우변에 있는 f랑 똑같은 식을 보면 1에서의 함수값은 지금 얼마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1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우변은 얼마가 된다? 1이 되는 거다. 그럼 1이랑 2는 서로 같은 값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 자, fx의 불연속정 개수는 2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이거까지는 쉽습니다. 문제는 누구지? 리을이지. 그치? 이제 리을에 대한 문제들이 학교 시험 문제들이 자주 나올 거야. 자, 무슨 성을 판정하래요? 연속성을 판정하래. 그래서 우리가 연속임을 판정하려면 특히 x가 0인 곳에서 0에서의 무슨 극한이랑 우극한과 무슨 극한과 자극한과 0 대상에서의 함수값 세 개를 모조리 비교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 세 개 값이 전부 다 어떤 값을 가진다면 같은 값을 가진다면 우리는 극한값이 함수가 무슨 속하다? 연속하다고 논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fx 곱하기 지금 f의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부른 거고 자, 먼저 0에서의 함수값부터 계산할게요. 제일 쉬운 거니까.
그럼 0 집어넣으면 되는 거다, 그치? 그럼 여기 0 넣었을 때 함수 fx의 0에서의 함수 값은 얼마고요? 2가 되고요. 0 집어넣으면 f1이 되는 거다, 그쵸? 그럼 1에서의 함수 값은 얼마가 되는 거라서? 1이 되는 거라서 0에서의 두 함수의 9배 함수 값은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0에서 이제 다시 무슨 극한을 봐야 되는 거지? 우극한을 볼 거예요. 좌극한 보거나 우극한 볼 건데 우극한 먼저 봅시다. 그럼 x가 0 플러스로 갈 때를 본다 치면 x가 0 플러스로 갈 때 여기 0 플러스면 그냥 fx에서는 0에서 무슨 극한을 보는데? 우극한을 보는데 우극한은 얼마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그럼 2 곱하기에 여기 0 플러스 들어가면 거기에 1 추가가 된 거니까 1보다 조금 큰 값이라서 얘는 f에 뭐 플러스가 될까? 1 플러스 이렇게 바로 가도 되겠어? 이제 그림 굳이 안 그려도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다, 그치? 그러면 x가 1 플러스로 갈 때는 1에서의 무슨 극한을 봐야 돼? 우극한을 마찬가지로 봐야 돼요, 그쵸? 그럼 1에서의 우극한 현재 얼마입니까? 1인 거죠. 그럼 두 개 곱하면 여전히 얼마?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x가 이제 0 어디로 갈 때도 봅시다. 0의 좌극한, 0 마이너스로 갈 때도 봅시다. 현재 여기 있는 이 y라는 그래프에 fx의 그래프에 0에서 좌극한 얼마가 됩니까? 1 되겠죠. 그럼 1 곱하기에 여기 x 플러스 1 자리에 x에 0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0 마이너스면 세세하게 표현하면 마이너스 0.00000001인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0.00000001 들어가면 1 더해지면 0. 그치 9999999 되는 거죠. 네. 그럼 1로 다가가는 값인데 1보다 조금 어떤 값이니까? 작은 값이니까 얘는 f의 1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럼 1에서 이제 무슨 칸을 다시 봐야 되는 거? 좌극한 보는 거죠. 1에서 좌극한은 얼마이기 때문에? 2가 되기 때문에 자, 두 개 곱하면 여전히 얼마? 2 뭐야? 그럼 함수값이랑 우극한이랑 좌극한 모듈이 어떤 값이니까? 같은 값이니까 자, 그려보지 않아도 이 함수는 x는 여기서 무슨 속이다? 연속이다라고 판정이 된다는 얘기야. 이 함수 복잡한 그래프를 두 개의 식을 곱한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대수적으로 연속의 정의를 열심히 공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은 참이 되는 거야. 검 부자다. 카드 뿌린다. 야 이제 현금 뿌리는 시대가 지났구나. 카드 그려버리네. 마음껏 써. 이러면서 시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와. 이런 느낌 아니야? 자, 다음 예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또 좀 더 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림으로 좀 보는 것들은 다시 어느 정도 연습된 것 같으니까 구간이 나누어진 함수를 한번 더 봅시다. 자, fx가 만약에 x-3분의 자, 루트의 x 플러스 6 더하기 a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자, 이 함수는 x가 얼마일 때는 정의가 될 수 없어요. 이 분수 함수는. 3일 때 정의가 못 된다, 그치? 그래서 얘는 x가 3이 아닌 구간에서의 함수식의 모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3일 때 분명히 정의가 돼야 연속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치? 이제 얘가 3에서 가지는 함수값 수행이 한번 그냥 b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알겠나요? 자, 이렇게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자, 이 함수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할 때 자, 그럴 때 지금 우리한테 상수 a와 b 값을 한번 찾아보래요. 이거는 그래프를 우리가 직접 그릴 수 있을 일은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치. 그럼 얘기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주어진 지금 현재 분수 형태의 함수는 어쨌든 x가 얼마인 걸 기준으로? 3인 걸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서 서로 다른 함수가 나타난다는 거야. 근데 3만 아니면 양쪽에서는 이 분수 함수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얘기잖아. 맞니? 그럼 x-3분의 루트의 x 더하기 6 플러스 a랑 자, 그 다음에 다시 x-3분의 루트의 x 플러스 6 더하기 a는 이 양쪽에서 다 풀어놔요. 다만 3에서 함수값은 b라고 그냥 정의가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 함수의 각각에 3에서 무슨 극한과 무슨 극한을 어떻게 따져야 될까? 좌극한이랑 우극한을 따져야 될 거예요. 자, 그럼 그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 그렇죠?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로 할 때 적이는 식이 들어가겠네. x 마이너스 6에 루트에 x 플러스 6 더하기 a 이렇게 맞아? 우리 아까는 좌극한 거에다 그냥 3 넣었었잖아. 근데 얘는 3을 넣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다항함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수함수라서 그래요. 그럼 실제로 직접 우리가 여기 극한값을 조사해야 되고 그럼 이 극한값이랑 다시 리미트 x가 그치 3 플러스로 갈 때 또 극한값이랑 그 함수값, 대상에서의 함수값 얼마가? b가 같아야만 무슨 속이 보장이 되는 거야? 연속이 보장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극한값이 존재한단 말 아니야 결국에는. 네. 그치? 그러려면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리미트 x가 이 둘을 합쳐서 그냥 3으로 갈 때 x-3분의
루트에 x 플러스 6 더하기 a가 뭐가 된다? b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함수의 극한 계산할 때 이런 거 수렴한다는 내용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그럼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되고 0 되도록 한 a 값 정하고 그 안에서 다시 극한값 찾는 게 연속에 대한 내용에서 정의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연습했던 거다. 됐죠? 빨리 계산하세요. 영어로 가면 된다고 아까 보면은 틀리면 안 돼. 네. 괜찮았어? 네. 자, 그럼 이거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내용과 분모 0으로 갈 거고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3 집어넣으면 루트 그라서 뭐 더하기? 3 플러스 a가 얼마? 0 되면서 a는 무슨 3? 마이너스 3. 그치. 이제 자신이 좀 생기죠. 우리가 분명히 처음 할 때는 되게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럼 이제 분모 0으로 분자 0으로 가니까 무슨 화 해야 되고 미화 해야 되고 이거 편의 걸로 곱하면 제곱에서 제곱 빼면 x-3 남을 거니까 여기 x-3 남을 건데 얘 약분된다고 이렇게 바로 쳐버리고 그럼 분모에는 편의 걸 나오니까 루트 x 플러스 6 플러스 얼마? 3 이렇게 남겠다. 그쵸? 그럼 이제 3 나와서 극한값 계산하면 되니까 뭐 더하기 뭐 해서 3 더하기 3에서 분의 분자에 1 나오니까 자 B값은 몇 분의 1이다? 6분의 1이다. 자, 그러하고 이렇게 연속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였고 자, 이어서 2교시에 좀 재미난 내용을 좀 더 봅시다. 알겠죠? 아,